사랑과 현실, 이 잔혹한 드라마의 무대 위에서 인간의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치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아물 수 있는 걸까요? 화려한 날들 12화는 가장 아프고 시린 순간에 오히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처절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싸움을 하죠. 하지만 그 싸움의 무게는 각기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재기를 위해 피땀 흘리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어떤 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선로 위를 달리다가 결국 예기치 않은 순간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터져나온 날 선 비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강호와 어머니 정순이 그리고 지은호.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강호는 11화에서 밝혀진 지은호의 출생 비밀을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고민했었더라고요. 그의 분노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끼고 믿었던 누나에게 친누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그동안 누나에게 빼앗겼다고 믿었던 혜택들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마침내 폭발해버렸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와 지은호 앞에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생각을 아주 깊게 해봤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나에게 내 혜택이 빼앗겼어. 우리 아빠가 너 키우느라 쓴 돈 당장 2천만 원부터 갚아라. 그의 말은 핏줄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낳은 비정한 요구였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터무니없는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나무랐지만 지강호의 눈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혈연주의자다. 엄마 진짜 자식은 나고 지은호는 입양한 딸이다. 그는 울분을 터뜨리며 지은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가족이라 믿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말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은 마침내 차가운 분노로 변하고 말았어요. 지은호는 너한테 내 돈 1원도 안 줄 거다. 오히려 지난번 빌려간 돈 갚고 가게 끝날 때까지 엄마 장사 도와라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강호는 넌 대체 어디 핏줄이길래 이렇게 뻔뻔하냐. 출처가 어디냐라는 말로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강호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순이는 지은호 내 딸 내 누나다라며 단호하게 지은호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신감에 휩싸인 지강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둘이 잘 살아봐라는 독서를 남긴 채 그녀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가장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은호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한 남자의 치열한 재기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이지혁. 그는 비록 허름한 카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남아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투자 피칭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죠. 카페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난 이지혁의 모습은 그의 고단한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음대로 집이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지혁은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는데요. 발표가 끝난 후 이지혁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인 박성재였죠. 박성재는 투자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내가 투자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지혁은 단호하게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겠다고 말했던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답답한 듯 네가 오늘 왜 온 거야? 투자 확정됐으면서라고 되물었지만 이지혁은 끝내 네 마음 헤아리자고 내가 세운 원칙을 깨고 싶진 않아라고 말하며 홀로 이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와 라이벌이라는 복잡한 감정선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29가구와의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했는데요. 계약금을 줄이려는 동대표들과의 팽팽한 기싸움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도 안 됩니다. 돈 받는 비용이 아까우시면 직접 인테리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그가 더 이상 과거의 그저 그런 이 지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록 거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결국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마치 오랜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과 같았죠. 한편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지은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사고 뒷수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허탈한 표정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지은호를 발견하고 쓰러진 거야? 라고 물으며 그녀를 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그녀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었죠. 그의 등 위에서 지은호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이 지역의 간이 침대에 눕혔고 잠시 후 카페로 돌아온 이지역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야 이지역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그녀를 대할 때 보였던 까칠하고 냉정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은호가 공사 계약금을 일부만 받겠다고 했을 때도 이지역은 왜? 설마 내가 불쌍하기라도 하냐고 분노하며 내 형편에 왜 받아야 할 돈을 안 받아라고 따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거죠. 지은호가 왜 잔소리야? 라고 반발했지만 이지역은 나한테 넌 그냥 지은호야. 복학하고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날 미워하든 싫어하든 넌 그게 될지 몰라도 난 그게 안 되라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이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33년을 바쳤지만 약속된 재취업 자리가 무산되면서 그는 현실의 쓴맛을 보았죠. 자존심 강한 이상철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자격증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업 중 졸음을 참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는 슬픈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상철은 우연히 길을 가던 이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그의 눈은 놀라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아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홀로 버텨온 아버지. 그들의 뜻밖의 재회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상철은 아들 지역의 성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지역은 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과 성재, 두 사람의 엇갈린 마음은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